지금 사시는 동네에서 주민센터를 방문해 지원금이 나오는지 한 번이라도 직접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없다면 이미 놓치고 있는 게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같은 지역에 누군가는 민생안정지원금으로 30만 원을 받고 있고 누군가는 명절지원금 25만 원을 받고 어떤 분은 환경개선 지원금으로 무려 200만 원까지 챙기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특별한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부분은 몰라서 확인 안 해서 그냥 지나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실제로 지급 중이거나 곧 신청해야 하는 지역지원금만 모아서 신청 방법부터 대상자 조건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는 지역도 나올 수 있으니 끝까지 꼭 확인해 보세요. 저는 항상 각 지자체에서 올라오는 지원금 공고를 일일이 확인하고 신청 방법을 정리하고 어르신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을 체크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안타까운 경우를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이미 신청 기간이 끝나고 나서야 그런 지원금이 있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자기는 해당이 안 될 거라고 지레 짐작하고 아예 알아보지도 않으셨던 분들, 주민센터 가는 게 번거로워서 미루다가 결국 놓치신 분들까지 정말 많습니다. 지원금이라는 건 기다린다고 해서 누가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직접 확인하고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신청 기간이 지나면 아무리 조건에 딱 맞아도 받을 수 없습니다. 더 억울한 건 뭔지 아십니까? 지원금 예산이 남아서 다시 국고로 환수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돈은 분명히 있는데 신청자가 적어서 못 쓰고 다시 걷어가는 거죠. 이런 일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바로 그런 억울한 상황을 막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지금 실제로 지급 중이거나 곧 신청을 받는 지역 지원금만 골라서 모았습니다. 민생안정지원금처럼 금액이 큰 것도 있고 명절 지원금처럼 매년 나오는 것도 있고 환경개선 지원금처럼 업종에 따라 200만 원 넘게 받을 수 있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지역은 물론이고 자녀분이 사는 지역, 손주가 사는 지역도 나올 수 있으니까 끝까지 꼭 보셔야 합니다. 특히 이번 달은 지자체마다 새 예산이 집행되는 시기라서 지원금이 유난히 많이 나오는 시기입니다. 지금 놓치면 1년 내내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잠시만 시간 내서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혹시 해당되는 게 있으면 바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는 지역에 어떤 지원금이 나오고 있는지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가장 안타깝게 느끼는 순간이 언제냐면요. 지원금 신청 기간이 끝나고 나서 그제야 알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입니다. 특히 조건도 다 맞고 금액도 꽤 되는데 단지 정보를 몰라서 못 받으신 경우를 보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얼마 전에 제 지인 중에 경북 울진에 사시는 분이 계십니다. 74살 되신 분인데요. 이분이 주민센터에 다른 일로 갔다가 우연히 벽에 붙은 공고문을 보셨대요. 민생안정지원금 30만 원이 나온다는 내용이었는데 그때 이미 신청 마감 하루 전이었답니다. 그나마 우연히 보셔서 급하게 신청하셨는데 만약 그날 주민센터에 안 가셨으면 그냥 놓치셨을 거예요. 이분 말씀이 뭐였냐면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아무도 그런 거 모르더라는 겁니다. 다들 정보가 없으니까 서로 모르고 지나가는 거죠. 또 한 분은 충남 예산에 사시는 분인데요. 68살 되셨습니다. 이분은 명절지원금 10만 원이 나오는 줄 몰랐다가 나중에 동네 경로당에서 다른 분이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셨대요. 자기도 조건에 맞는데 왜 자기한테는 연락이 안 왔을까 의아해 하시면서요. 알고 보니 자동으로 지급되는 방식이었는데 주소지가 제대로 등록이 안 돼 있어서 누락됐던 겁니다. 나중에 확인하고 받긴 하셨지만 그 과정에서 몇 번이나 주민센터를 오가셔야 했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하나둘이 아닙니다. 저한테 문의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미 신청 기간이 지나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경우가 한 달에 서너 건은 꼭 나옵니다. 그때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어요. 이미 예산이 집행되고 마감된 상태니까요. 그럴 때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사실 이런 지원금들은 소득이 아주 낮아야만 받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자격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해당 지역에 살고 있으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신청만 하면 되는데 정보가 없어서 못 받는 겁니다. 혹은 내가 해당될 거라고 생각을 못해서 아예 알아보지도 않는 거죠. 나는 소득이 있으니까 안 될 거야. 나는 재산이 있으니까 안 될 거야 하고 지레짐작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확인해보면 조건에 딱 맞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영상은 바로 그런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놓치지 않도록
지금 당장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들만 골라서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내 지역은 없나? 우리 가족이 사는 지역은 없나?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정말 필요하신 분들한테 더 많이 전달되려면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좋아요가 많아야 더 많은 분들한테 노출이 되거든요. 특히 이런 지원금 정보는 빨리 퍼져야 합니다.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영상 보시면서 도움이 되신다 싶으면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구독하시면 앞으로 이런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왜 끝까지 봐야 하는지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나오는 지원금 중에는 신청 마감이 며칠 안 남은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안 보시면 영영 놓칠 수 있어요. 둘째, 금액이 큰 지원금들이 여러 개 포함되어 있습니다. 30만 원, 200만 원까지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셋째, 신청 방법까지 다 알려드립니다. 어디 가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온라인으로 되는지, 방문해야 하는지 다 정리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지역별로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메모 준비하시고 내 지역 나오면 꼭 체크해 주세요. 먼저 경북 울진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울진군은 지금 민생안정지원금을 새롭게 편성해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얼마냐면 1인당 30만 원입니다. 일반 주민은 30만 원이고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최대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10만 원이니까 꽤 큰. 지급 방식은 울진 사랑카드로 됩니다. 울진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형태예요. 대상 조건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작년 12월 31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울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중간에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옮겼다 오셨으면 안 되고 계속 울진에 사셨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외국인 중에서도 결혼 이민자나 영주권자는 포함됩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외국인이라고 다 안 되는 게 아니라 조건에 따라 받을 수 있어요. 신청 방법은 2가지입니다. 신청 시작일은 공지되지 않았는데 이미 예산이 통과된 상태라서 곧 안내가 나올 겁니다. 울진군총 홈페이지나 울진군 공식 SNS를 확인하시거나 아니면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전화해서 언제부터 신청받는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 지원금은 울진군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서 해당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울진에 사시는 분들 혹은 울진에 가족이 계신 분들은 꼭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한 달 생활비에 보태기에 충분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충남 예산군입니다. 예산군은 명절 지원금으로 1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건 이미 지급이 시작됐어요. 대상은 취약계층과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입니다. 이 지원금의 특징은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예산군에서 대상자를 자동으로 선정해서 순차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따로 신청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자동 지급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받는 건 아니에요. 주소지가 제대로 등록돼 있어야 하고 기초생활 수급 자격이 유지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중간에 자격이 변동됐는데 신고를 안 하셨으면 누락될 수 있어요. 혹시 예산군에 사시는데 아직 지원금 소식을 못 들으셨다면 한번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가 대상자인지 지급은 언제쯤 되는지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주실 겁니다. 명절 지원금은 해마다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예산군에 사시는 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갖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 전에 공지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다음은 충남 공주시입니다. 이 부분은 좀 주의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공주시는 지금 민생복지연금 지급을 논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공주시 의회에서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주민들한테 복지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 중인 거예요. 만약 이게 통과된다면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될 가능성이 큽니다. 금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다른 지역 사례를 보면 1인당 몇십만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게 실현되면 공주시 주민들한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소상공인들한테도 도움이 되고요. 지역화폐로 나오면 공주시 내에서만 써야 하니까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됩니다. 다만 지금 당장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직 논의 단계라서요. 공주시에 사시는 분들은 시의회 소식이나 공주시청 홈페이지를 계속 확인하시면서 진행 상황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확정되는 즉시 공지가 나올 테니까 그때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저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확정되면 영상으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하남시입니다.
하남시는 초등학교 입학 지원금을 줍니다. 올해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신입생 1인당 10만 원이에요. 지급은 하남시 지역화폐로 됩니다. 이 지원금은 학부모들한테 정말 유용합니다. 초등학교 입학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책가방, 실내화, 문구류, 옷, 신발 이런 거 사다 보면 금방 몇십만 원 나갑니다. 그 중에 10만 원이라도 지원받으면 부담이 확 줄어들죠. 사용처는 문구점, 신발 가게, 안경점 같은 데서 쓸 수 있습니다. 아이들 준비물 사는데 딱 맞는 곳들이에요. 다만 학원이나 일부 업종은 사용이 제한됩니다. 학원비로는 못 쓴다는 거 기억하세요. 신청은 3월부터 시작됩니다.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돼요. 온라인 신청은 안 되고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이랑 입학증명 서류입니다. 입학통지서나 재학증명서 같은 거요. 자녀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면 됩니다. 하남시에 사시는 분들 중에 손주가 초등학교 입학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부모가 신청할 수도 있고 조부모가 대리 신청할 수도 있어요. 손주 키우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 지원금은 매년 나오는 거니까 내년에 입학하는 손주가 있으면 그때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남시는 교육 관련 지원을 계속 확대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이런 혜택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전북 임실군입니다. 임실군은 명절 지원금을 매년 꾸준히 지급하는 지역으로 유명합니다. 설과 추석에 2번 지급하는데요. 1인 가구는 15만 원, 2인 가구는 20만 원, 3인 가구는 25만 원을 받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급은 임실사랑 상품권으로 됩니다. 임실 지역 내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어요. 특히 올해는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작년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만 받았는데 올해는 장애인, 한부모 가정까지 포함됐어요. 그래서 해당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혹시 작년에는 못 받으셨는데 올해는 조건에 맞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임실군에 사시는 분들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실군이 올해 설 명절부터 취약계층 명절지원금 대상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기존에는 차상위 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 중증 장애인, 다문화 가정만 대상이었지만 올해 조례 개정을 통해 차상위 수급자 전체 장애인과 한부모 가족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번 확대 조치로 약 1,350명이 명절 지원금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지원금은 임실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되며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15만 원, 2인 가구 20만 원, 3인 이상 가구는 25만 원이 지급됩니다. 총 지원 규모는 약 1억 9,300만 원으로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돕는 동시에 지역 상권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신청은 2월 5일부터 임실군 12개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로 진행되며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가정 방문 전달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이번 지원금은 임실군 자체 사업으로 다른 지역과는 지원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방문하셔서 신청서 작성하시고 필요한 서류 제출하시면 돼요. 보통 명절 한 달 전쯤에 신청을 받으니까 추석 지원금은 8월쯤 공지가 나올 겁니다. 임실군청 홈페이지나 읍면사무소 게시판을 확인하시면 정확한 날짜를 아실 수 있어요. 임실군은 치즈로 유명한 곳이잖아요. 관광객도 많이 오고 지역 경제도 활발한 편인데 그래도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위해 이렇게 지원금을 꾸준히 지급하는 게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실에 사시는 분들은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남 나주시입니다. 나주시는 예술인 활력소득 지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예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1인당 총 180만 원을 지급하는데 한 번에 다 주는 게 아니라 분기별로 45만 원씩 나눠서 줍니다. 1년 동안 4번에 걸쳐서 받는 거죠. 신청 기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2월 2일부터 3월 3일까지인데 벌써 2월이니까 한 달도 안 남았어요. 대상은 나주시에 12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예술인입니다. 그냥 예술활동을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예술활동 증명이 필요해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받는 예술활동 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신청 자체가 안 되니까 예술인이신 분들은 미리 증명서부터 준비하셔야 해요. 신청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안 되고요.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예술활동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나주시에서 예술 활동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지원금이에요. 예술인들은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가 많잖아요. 이렇게 정기적으로 지원을 받으면
창작 활동에 집중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나주시는 문화예술 지원에 적극적인 지역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지원 사업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니까 예술인이신 분들은 나주시청 문화예술과 공지를 자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업종별 지원금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큰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에요. 먼저 전남 곡성군입니다. 곡성군은 숙박업소 세탁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숙박업을 하시는 분들이 침구류나 수건 같은 걸 세탁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업소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거 금액이 정말 큰 거예요. 숙박업 하시는 분들은 세탁비가 매달 상당히 많이 나가거든요. 그 중에 300만 원을 지원받으면 경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대형 세탁업체에 위탁해서 세탁한 비용만 인정됩니다. 집에서 직접 세탁하거나 소형 세탁소 이용한 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사업의 목적이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는 거거든요. 대형 세탁업체는 고온살균 같은 위생 처리를 제대로 하니까 그런 데를 이용하라는 취지입니다. 대상업소는 관광펜션, 한옥체험업소, 야영장, 모텔 등 숙박업 전반입니다. 곡성군에 등록된 숙박업소면 다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마감이 2월 13일입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곡성군에서 숙박업 하시는 분들은 정말 서둘러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곡성군청 문화관광과에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 등록증, 세탁비 지출 준빙 서류, 통장 사본, 이런 거 준비하시면 돼요. 이미 세탁비를 지출하신 게 있으면 그 영수증이나 계산서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앞으로 세탁할 예정인 경우에는 견적서를 받아가시면 되고요. 이 지원 사업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건데 반응이 좋으면 내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곡성군이 관광 활성화에 힘쓰고 있어서 숙박업소 지원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못 받으신 분들도 내년을 기약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경남 거제시입니다. 거제시는 음식점 주방 위생환경 개선 지원 사업을 합니다.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 주방 시설을 개선하고 싶은데 비용이 부담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거제시에서 바로 그 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업소당 200만 원까지 지원되는데 자부담 15%는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200만 원이면 그 중에 170만 원은 거제시에서 지원하고 30만 원은 본인이 부담하는 거예요. 대상은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제과점입니다. 거제시에 정식으로 등록된 업소여야 하고요. 무엇을 개선할 수 있냐면 주방 바닥이나 벽 타일 교체, 환풍기 설치나 교체, 냉장고나 냉동고 구입, 조리대 개선, 위생설비 보완, 이런 것들입니다. 주방 위생과 관련된 거라면 대부분 인정됩니다. 신청 마감이 3월 13일입니다. 아직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서두르시면 충분히 신청하실 수 있어요. 신청은 거제시청 위생과에 하시면 되고 방문 신청과 우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개선 계획서, 견적서, 통장 사본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개선 계획서라는 게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별거 아닙니다. 우리 가게 주방에서 뭘 어떻게 고칠 건지 간단하게 적으시면 돼요. A4 용지 한 장 정도면 충분합니다. 견적서는 시공업체나 설비업체에 연락하면 받을 수 있고요. 이 지원 사업은 음식점 위생 수준을 높이고 영업 환경을 개선하려는 취지입니다. 손님들도 깨끗한 주방에서 만든 음식을 먹으면 더 만족하시잖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매출 증대에도 도움이 됩니다. 거제시에서 음식점 하시는 분들은 이 기회에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런 지원 사업들은 예산이 한정돼 있어서 선착순으로 마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기간이 3월까지라고 해도 예산이 다 소진되면 그 즉시 마감됩니다. 그러니까 생각만 하고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댓글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몇 가지 미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여러 지역에 해당되는데 다 받을 수 있냐는 질문입니다. 안타깝지만 안 됩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 한 곳만 해당돼요. 예를 들어 울진에도 집이 있고 하남에도 집이 있는데 주민등록은 울진에 돼 있다. 그러면 울진 지원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런 지원금 받으면 나중에 세금 문제 생기냐는 질문입니다. 대부분의 지역 지원금은 비과세입니다. 소득으로 잡히지 않아요. 다만 사업자 지원금 같은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잡힐 수 있으니까 정확한 건 세무사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신청했는데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는 질문입니다. 대부분은 조건만 맞으면 다 받을 수 있는데
예산이 한정된 경우 심사를 거쳐서 선정합니다. 탈락하시면 통보가 가고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조건만 충족하면 받으시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번째, 대리 신청이 되냐는 질문입니다. 직계가족은 대리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 대신 자녀가 신청한다든지 손주 대신 조부모가 신청한다든지 하는 건 보통 됩니다. 다만 위임장이나 가족관계 증명서 같은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해당 기관에 전화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룬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북 울진군은 민생안정지원금 1인당 30만원, 많게는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곧 신청이 시작됩니다. 충남 예산군은 명절지원금 10만원이 자동 지급되고 있으니 대상자이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남 공주시는 민생복지연금을 논의 중이니 공주 사시는 분들은 계속 관심 갖고 지켜보셔야 합니다. 경기 하남시는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10만원이 3월부터 신청 시작되고 전북 임실군은 명절지원금을 1인 가구 15만원부터 3인 가구 25만원까지 지급합니다. 전남 나주시는 예술인 활력소득지원금 180만원을 분기별로 나눠서 주는데 신청 마감이 3월 3일이니까 서두르셔야 합니다. 전남 곡성군은 숙박업소 세탁비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는데 마감이 2월 13일이고 경남 거제시는 음식점 주방 위생환경 개선비를 200만원까지 지원하는데 마감이 3월 13일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역마다 지원금의 종류도 다르고 금액도 다르고 대상도 다릅니다. 어떤 곳은 전 주민 대상이고 어떤 곳은 특정 계층만 해당되고 어떤 곳은 업종별로 나뉩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지역의 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잘못 관리하시는 분들 특징이 뭐냐면 정보를 아예 안 찾아보시거나 나는 해당 안 될 거라고 지레 짐작하시거나 신청이 복잡할 거라고 미리 포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받을 수 있는 돈을 못 받는 거예요.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정기적으로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민센터 게시판을 확인하시고 조건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모르는 건 전화로 물어보시고 신청 기간 놓치지 않게 달력에 표시해 두십니다. 그 차이가 길고 몇십만 원, 많게는 몇백만 원의 차이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영상 보신 김에 세 가지만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내가 사는 지역의 지자체 홈페이지를 즐겨찾기에 추가해 두세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들어가서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지원금 정보는 대부분 거기에 올라옵니다. 둘째, 가까운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를 휴대폰에 저장해 두세요. 모르는 거 있으면 바로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십니다. 셋째, 이 영상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 켜두세요. 제가 앞으로도 계속 이런 지원금 정보를 정리해서 올릴 겁니다. 구독하시면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을 한번 남겨주세요. 경북 울진, 충남 예산, 경기 하남 이렇게요. 댓글이 많이 달린 지역은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미 받으신 지원금이 있거나 신청하셨던 경험이 있으시면 그것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이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 계시면 공유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같은 지역에 사시는 이웃 어르신들한테 알려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정보는 나눌수록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내일도 모레도 여러분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